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말아줘. 제7화. 돌고 도는 우주 속에서. 내가 안정이 되자 그녀가 병원에 가보라는 신신당부를 했다. 그리고 스쿠터에 올라 분홍색 헬멧을 작은 머리 위로 눌렀었다. 저기요, 감사한데 드릴 건 없고 이거 가져가세요. 혹시 모르니까. 우비요? 날씨가 너무 맑은데? 비 절대 안 온다고 해서 오늘 안 가져 나왔는데 어쨌든 감사해요.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내 선물을 받았다. 나는 왜 그녀에게 우비를 주었을까? 오늘이 정말 작년 오늘과 같은 거라고 믿고 있는 걸까? 그녀는 가벼운 미소를 띤 채 휘청거리며 출발했다. 그녀의 스쿠터 꽁무니를 보며 정말 신기한 일이야 라고 나는 계속 중얼거렸다. 그녀가 이미 떠나버렸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은 채 나는 고차원적인 상황에 대해 고뇌하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니 그녀가 없었다. 나는 재빨리 차에 올라타 그녀를 쫓았다. 얼마 가지 못했을 거야. 이대로 그녀를 놓쳐버릴 수는 없었다. 놓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핑크색 스쿠터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운전대를 손으로 내리친 뒤 얼굴을 파묻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난다. 만약 오늘이 1년 전과 같다면, 만약 진짜 작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녀와 다시 만나는 시간은 앞으로 2시간 후쯤 될 것이다. 그리고 구름 한 점 없이 맑던 이 하늘은 먹구름이 가득 차고 장대 같은 비가 내릴 것이다. 나는 일단 그곳으로 출발하기로 했다. 두려움과 동시에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설렘이 공존했다. 창밖에 보이는 풍경들이 낯이 익었고 계속 작년과 겹쳐졌다. 신호 대기 중에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주머니를 발견했다. 작년에는 없었던 광경이다. 아니, 있었던가? 내 기억으론 없었다. 하지만 지나치는 사소한 풍경 하나까지 내가 기억하고 있을 리 없지 않은가? 머리가 복잡해졌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까지 예사롭지 않게 보였다. 나는 마치 거꾸로 달리고 있는 착각에 빠졌다.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자 바람이 느껴졌다. 내가 거꾸로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바람이 거꾸로 불고 있는 걸까? 어느새 나는 삼나무들이 빽빽히 자리 잡은 사이로 아름답게 뻗어있는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양쪽으로 자리 잡은 나무들을 보고 있으니 어디선가 강 위에 작은 배가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차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불안정한 사람이 가장 고요한 곳에 와 있었다. 그 순간도 잠시뿐 화면이 바뀐 것처럼 하늘은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했다. 맑던 하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검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다. 창문 밖 손등 위로 빗방울이 뚝뚝 하고 떨어졌다. 자동차 앞 유리에도 점점 많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도로 위의 빗물은 나무 사이로 재빨리 숨어 들어갔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녀가 저만치 앞에 달리고 있었다. 혹시나 했던 일이 벌어졌다. 나는 속력을 줄이며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무엇인가 홀린 듯 정처 없이 달리기만 했다. 얼마 후 나를 발견한 그녀가 옆으로 비켜주며 먼저 가라는 손짓을 했다. 그녀는 우비를 잊고 있지 않았다. 나는 개의치 않고 그녀의 뒤를 쫓았다. 얼마 뒤 그녀는 스쿠터를 세웠다. 나도 그녀 뒤에 천천히 차를 세웠다. 그녀가 헬멧을 벗은 뒤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차 안의 나를 본 뒤
흠칫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표정을 숨겼다. 나는 민망함에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 차에서 내렸다. 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났네요. 그녀에게 달려가 말했다. 그러게요. 혹시 저 따라오신 거예요? 그녀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네? 아, 아니에요. 나는 손까지 써가며 강하게 부정했다. 다 젖었네요. 잠시만요. 나는 바로 달려가 차에서 우산 하나와 뒷좌석에 던져놓았던 수건을 가져왔다. 감기 걸리겠어요. 그녀는 얼떨결에 내가 준 수건을 받아들었다. 나는 우산을 기울여 그녀가 비를 맞지 않게 했다. 내 등에 비에 홀딱 젖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얼굴로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지만 닦으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고 도로 위에 서 있었다. 오고 가는 차는 없었다. 비를 맞는 나뭇잎들과 땅의 생명력이 움직이는 길고 깊은 소리들 뿐. 세상은 이제 막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고요했다. 나는 조금씩 잦아들었다. 사려니 숲 가려고 했는데 혹시 같이 가실래요? 그녀가 수건으로 얼굴의 물기를 닦으며 침묵을 깼다. 예상치 못한 그녀의 말에 나는 당황했다. 다시 정신을 차린 후 애써 기쁨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차와 스쿠터를 공터에 나란히 주차하고 사려니 숲을 걷기 시작했다. 오른발을 먼저 내딛어야 하는지, 손은 뒷짐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앞뒤로 흔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눈은 어디에다 둬야 하는지조차 혼란스러웠다. 마치 내비게이션 없이 미로에 갇힌 것처럼 말이다. 그녀 옆에 서 있는 나는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듯 갈피를 잡지 못했다. 우산 같이 써요. 이제 비 거의 안 오는데요. 그녀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비는 말끔하게 그쳤다. 그리고 잠시 후 거짓말처럼 파란 하늘이 나타났다. 근데 비 올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신기해요. 그녀가 말했다. 아, 네, 뭐 그냥 일기예보 보고. 그런데 왜 입지 않았어요? 아, 뭐 그냥 비 좀 맞고 싶어서. 하하. 일기예보에 오늘 엄청 맑다고 했는데 대체 어디서 보신 거예요? 외국 일기예보? 내 말투 흉내낸 건가? 아, 네,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는 촉촉히 젖어 있는 머리의 물기를 손으로 몇 번 털어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아무렇게나 입은 듯 자연스러운 옷. 하지만 뭐랄까, 그녀는 어디에 있어도 무슨 옷을 입고 있어도 예쁠 것 같았다. 아무리 옷이 날개라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람 그 자체라는 걸 부인할 수 없다. 태양이 비추자 물방울이 맺힌 나뭇잎들이 반짝반짝 빛났다. 이름은 한빛나, 나이는 28, 사는 곳은 서울 어디쯤이다. 처음 만나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다. 여기서부터 흙길이네요. 질퍽하겠는걸요. 괜찮은데요? 포장도로가 끝난 지점에서 멈춰서 머뭇거리던 나와 다르게 그녀는 이미 흙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오른발로 내디디려다 발을 바꾸고 왼발을 흙길에 내디뎠다.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음에도 붉은색 땅은 젖어 있지 않았다. 공기를 입으로 가득 들이마시니 목구멍으로 박하사탕 하나가 넘어간 듯 시원했다. 비가 온 뒤라 숲은 더 상쾌한 공기를 마구 뿜어댔다. 그녀는 내가 놀랄 만한 말을 했다. 처음이라고요? 혹시 작년에 제주도 온 적 없어요?
내가 다그치듯 물었다. 아니요, 진짜 처음이에요. 스쿠터로 여행하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걸요. 그녀의 표정으로 볼 때 거짓말 같지는 않았다. 아니, 그녀가 천사 같은 얼굴로 거짓말을 할 리는 없었다. 잠시 동안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혹은 지금 이 숲에서 길을 잃은 듯 아무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분명 작년 오늘과 똑같이 비가 왔고 그녀를 만났다. 하지만 작년에는 그녀와 이 숲길을 걷지 않았다. 오늘은 작년과 닮아 있지만 같은 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는 분명 그녀를 작년 오늘 만났지만 그녀는 이번에 첫 제주도 여행이라 말했다. 그렇다면 답은 두 가지 중 하나다. 첫 번째는 작년에 만난 사람은 지금 이 여자가 아니라는 것. 비슷한 사람을 내가 착각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보니 이건 애당초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혹시 저 쌍둥이 동생 있어요? 네? 하하, 아니요. 전 혼자예요. 아마도 비슷한 사람이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심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이클 잭슨 좋아해요? 그럼요. 제가 마이클 잭슨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어제 마이클 잭슨 죽었잖아요. 그래서 슬펐어요. 네? 마이클 잭슨이 어제 죽었다고요? 그녀가 장난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정말 슬픈 표정이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칠 사람은 아니었다. 모르셨구나. 어제 죽었는데요. 그래서 때마침 참 우울했죠. 작년에 죽은 거 아니었어요? 그녀는 아랫입술을 내밀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에이, 관심 없나 보네요. 그녀의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녀가 오해할 여지가 분명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시작된 작년과 오늘의 연관관계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이런 제기랄, 이게 무슨 일이지? 올해가 몇 년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었다. 물론 그녀가 나를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으로 보겠지만 지금 나는 확실히 정상은 아니다. 2009년도잖아요. 그녀는 침착하게 말해주었다. 2009년도라. 우려가 현실이 됐다. 그녀가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제정신이 아니던가. 분명 둘 중 하나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녀가 분명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게 확실했다. 하지만 그녀는 멀쩡해 보였다. 왜냐고요? 나는 2010년에서 왔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나는 일단 티를 내지 않으려 했다. 나는 장난이었다고 대충 얼버무린 뒤 어릴 적 이불을 덮어쓰고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듣다 잠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생각해보니 작년 비행기에서 만났던 냄새나는 뚱뚱보 아저씨도 다시 만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여자도 작년과 똑같은 곳에서 다시 만났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우연이 아닐 수 있다. 단서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게 알려주려 했다. 물론 나는 그 엄청난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지만